자,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실질적으로 채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걸 토대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제가 워크시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워크시트는요, 실질적으로 이걸 과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내가 지금부터 어떤 부분,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졸업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시트는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거를 토대로요, 작성을 하셔서 꼭 LMS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과제 제출을 하셔야지만 패스 페일 중에서 패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작성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면 이번에는 기업 말고 그 기업 내에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준비, 어떤 과목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들어야만 내가 효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이 두 번째 직무 분석 방법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사이트 제가 요거를 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요거요, 워크넷과 NCS 사이트 활용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나머지 사이트는 왜 안 알려드리냐면요, 자비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을 가는 친구들, 저는 일반 기업 가고 싶은 전공과 상관없이 일반 기업 가고 싶은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라고 할 때는 자비룸 사이트를 보고 직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일들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기업 홈페이지에 직무 소개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들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 워크넷과 NCS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거랑 현업자 인터뷰는요, 정말 알면 너무 도움돼요. 현업자 인터뷰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현업자를 만나서 직접 내가 가봤더니 땡땡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땡땡 일은 이런 거를 해 라고 들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현업자를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워크넷과 NCS 정도만으로도 이해를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워크넷 사용법에 대해서. 워크넷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실제로 대학 현장에 가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건데요 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뭐를 했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업 정보를 탐색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타고 들어가면 되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제가 워크넷 쳐서 이거 PC 버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PC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어딘가요? 이 부분입니다. 직업, 진로.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예를 들면 간호학과인데요, 제가 간호사가 저걸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업 진로 칸에서 여기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의 유형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성격적인 부분, 흥미적인 부분에 맞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대부분 1학년 때, 저학년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2학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두 번째, 직업 정보 탐색하기, 요거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은 어떤 특성이 있고 하는 일은 어떤지, 어떤 능력과 지식이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타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잠깐 화면 이쪽으로 좀 빠져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분류별 찾기라는 게 나옵니다. 분류별 찾기 보이시나요?
아래쪽 하단에 보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바로 가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직군들이 있고 그 직군의 디테일한 직업들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을 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분류별, 바로 분류별 찾기에 바로 가기를 가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직업 분류를 1차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병원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로 이쪽을 보건 쪽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보건 의료 관련직 이렇게 눌렀더니 아래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뭐 여기 보면은 의사, 한의사, 뭐 일반 의사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된 직업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을 파란색을 누르면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정보로. 저는 한 가지 직업을 예로 해가지고 물리치료사를 한번 예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물리치료사를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요약하기보다 여러분들 하는 일 뭐 이쪽 뒤에 위주로 다 두루두루 한번 카테고리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직무 개요해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 기능, 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수행 직무라고 해서 각각의 주요 직무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의 처방, 기록지, 그 다음 평가를 토대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치료, 전기, 광선, 운동치료 이런 등을 한다. 치료 과정 등을 기록하고 의료장비 등 기타 치료와 관련된 장비를 관련한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 일이 무엇이 하는지 개괄적인 정의, 수행 직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직무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쪽의 지식과 기술과 이런 쪽의 경험들을 쌓으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파악하는 데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능력, 지식, 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알면은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NCS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워크넷보다 NCS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타고 들어가고 어디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 NCS 들어는 봤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봤니? 라고 얘기하면은 뭘 봐야 될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CS가 무엇이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NCS는 이겁니다. 국가에서 직무 역량을 표준화시켜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관련 연구하는 사람과 관련 직업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 일명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직무들을 200개 넘는 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각각의 해야 될 업무들을 말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기업이나 병원에서는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할까요? 너는 초급 간호사니까 이런 업무를 해야 해. 네가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2단계 조금 네가 경력이 올라가면 이런 업무를 해야 돼. 수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이런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정리한 게 말 그대로 NCS에서의 직무기술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NCS는 모든 직무가 다 아직은 개발된 게 아니고요, 점점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들어봤는데 제 직무는 없네요, 제가 관심 있는 직무는 없네요 라고 하시면 뭐를 검색하시면 될까요?
될까요? 워크넷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을 보던 NCS를 보던 둘 다 봐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보고 직무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 사이트를 들어가면은요, 일반적으로 ncs.go.kr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요, 밑으로, 메인 화면의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총 1번부터 해서 24번 농림어업까지 24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직군을 먼저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 지금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카테고리에 해당할까요? 그쵸, 이쪽 보건 의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보건 의료의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보건 의료 쪽에 제가 타고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에 그 다음에 중분류, 보건, 소분류, 보건 지원했더니 세분류가 병원 행정, 병원 안내, 보건교육, 의료시설 위생관리, 지역사회 위성관리, 굉장히 다양한 세분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기업에서는 이 세분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직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대학병원의 채용 공고를 보면요, NCS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NCS의 사이트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분류가 직무라는 단위로 기업이나 병원에서는 활용을 하지만 세분류, 요 병원 행정 하나만 하나의 직무를 하지 않고요. 병원 행정, 보건교육이나 또는 병원 안내, 아니면 우린 다른 거에서, 다른 소분류에서 세분류 한 2개, 3개 정도가 합쳐서 하나의 직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NCS를 참고로 보되 실질적으로 하나만 활용하면 안 되고 워크넷, 채용공고, NCS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까지 두루두루 봐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병원에 가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저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저는 뭐를 들어갔냐면 실질적으로 병원 행정 세분류, 일명 병원 행정 직무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NCS가 구성되어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병원 행정, 직무 정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원무, 인사, 기획, 구매, 일반관리, 회계 및 경영평가 등 병원 전체 관리를 하는 행정 업무를 하는 일이다. 말 그대로 워크넷에서 하는 일, 직무 개요랑 비슷한 직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워크넷에서는 수행 직무에서 쫙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수행 직무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NCS 능력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명 능력 단위의 개념은 기업이나 병원에서는 주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 행정 업무는 뭐뭐를 해요? 라고 봤더니 주요 업무 능력 단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 경영기획, 병원 구매관리, 병원 경영평가, 외래 원무관리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주요 업무들을 한다. 라고 NCS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사이트를 들어가면 저는 어디까지 들어갔나요? 첫 번째 대분류 카테고리, 중분류 카테고리, 소분류 카테고리, 세분류 병원 행정에서 요걸 예시로 들은 거다. 그래서 세분류까지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게 주요 업무, 뭐다? 능력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근데 능력 단위 옆에 보니까 선생님 이 숫자는 뭐예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수준의 개념은 업무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경력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병원 경영 기획은 7수준이에요. 7수준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은 2, 3수준 정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수준 정도 할 수 있다고 NCS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면은 한 3수준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경력이 쌓으면 2, 3년 정도 경력이 쌓으면 말 그대로 4수준으로 4에서 2, 3년 경력이 쌓으면 5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입사하면은 2수준이나 3수준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7수준까지 하려면 몇 년이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하나의 수준이 올라갈 때만 2, 3년이니까 한번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말 그대로 한 10년 이상은 일해야지만 7수준까지 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준에 대한 개념까지 아니까 내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하는 일은 점점 달라지겠네 라는 걸 파악하시는 도구로 수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할 때 또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요. 주요 업무, 예를 들면 내가 4수준의 입퇴원 원무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하는 일은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병원 출납 결산이라는 능력 단위 일명 병원 출납 결산이라는 주요 업무의 하는 일 정의는 이런 거다. 수행 준거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출납 결산은 회계 기간 동안에 기록된 정리된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시산표를 통해서 분계 기입이나 원장 전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업무다. 그래서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요 업무를 제가 능력 단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좀 더 세분화된 업무 결산하기나 여러 가지 요소들, 능력 단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한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능력 단위별로 각각의 미리 보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병원과 기업에서는 이 직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는 직무 기술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대학병원들에 한해서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병원 이외에 모 종합병원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게 도입되지 않았는데 NCS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병원들은 이렇게 채용 공고에 직무 소개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2020년 올해 상반기에 채용을 할 때 직무기술서 간호직은 이런 부서고요. 세부 직무는 이런 업무를 해요. 업무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식은 이런 게 필요하고 기술은 이런 게 필요하고 역량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채용 공고에 같이 붙임으로 해서 첨부 파일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직무 소개서는 어디를 참고로 해서 정리가 된 걸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NCS에 있는 소분류, 세분류 중에 몇 번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라고 해서 NCS 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직무 소개서를 채용 공고에 같이 올리기도 한다 라고 해서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무 분석 방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워크시트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받았던 다운받은 워크시트의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있을 겁니다. 내가 실제로 정한 직무는 무엇이고 주요 업무는 NCS에 뭐를 쓰면 된다고요? 능력 단위. 아니면은 워크넷의 수행 직무를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책임과 역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 명시를 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무엇이 있고, 직무 요건 관련된 전공 과목은 무엇이 있고, 관련된 자격증, 직무 요건들은 여러분이 관련된 전공 과목이나 자격증들은 유추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걸 좀 정리드리면, 워크넷 활용법, 두 번째 NCS 사이트 활용법, 세 번째 채용 공고 직무 소개서. 이런 거, 요 채용 공고는 어디에, 직무 소개서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쵸, NCS로 블라인드 채용하는 대학병원에 있는 채용 직무 소개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툴을 다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중에 두 가지나 한 가지만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하는 방법, 직무 분석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2주차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시는 게 뭐라고요? 요거 과제 제출을 꼭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학교 홈페이지 LMS에 꼭 과제 요거 하는 방법 분석 툴을 활용하셔서 워크시트 한번 채우셔서 업로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